안녕하세요. IB 비즈니스 샘플 강의를 진행하게 된 조수미입니다. 이번 샘플 강의 영상은 Profitability and Liquidity Ratio Analysis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이유는 사실 실제 시험 현장에 가게 되면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이제 이 챕터는 비교적 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종종 분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이시오 중에서도 profitability ratio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챕터에서는 다양한 재무 분석표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profit and loss account, 그리고 balance sheet 등의 재무 분석표를 배웠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재무 수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레이시오, 비율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이 예시를 보시면 firm A가 있습니다. 그리고 firm B가 있어요. 우리가 재무 분석표에서 배웠던 수치 중 하나죠. profit, 이익. 이걸 보면 같아요. $100 million. 그리고 capital employed,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들인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다르죠. 그래서 딱 이 수치만 봤을 때 사실 어느 기업이 더 잘했다 라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유관적으로 딱 알아채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efficiency ratio 같은 경우에는 전체 capital employed 중에 얼마만큼이 이익으로 돌아왔는지를 계산을 한 비율이죠. 이렇게 딱 50%, 40%를 비교를 해봤을 때 firm A가 firm B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결론을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교 분석을 쉽게 하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시오를 종종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gross profit margin, 즉 매출 총이익, 그리고 net profit margin, 순이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gross profit margin의 공식을 보면 전체 매출에서 총이익이 몇 프로가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GPM equals gross profit over sales revenue. 자, 그러면 이 비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네, 당연히 GPM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면 전체 내가 벌어들인 매출 중에 이 서비스 혹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든 직접적인 비용을 제외했을 때의 나머지 돈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GPM이 높을수록 좋은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GPM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자, 여기서 gross profit의 정의를 알지 못하면 사실 이 분석은 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gross profit이라는 거는 또 나눠볼 수 있어요. 총 매출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을 하기 위해서 든 직접적인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라고 말을 했죠. 그거를 영어로는 cost of goods sold, COG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사실 이렇게 되면 GPM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Sales revenue를 높이던지 COGS를 줄이던지. 근데 Sales revenue는 더 세부적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매출은 결국에는 단가 곱하기 판매된 판매 수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GPM을 나눠보면 결국에 GPM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1번 프라이스를 조정하거나 2번 퀀티티를 조정하거나 3번 COGS를
조정하거나 이 세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자, 우선 price 같은 경우는 높이면 좋겠죠. quantity의 경우도 높이면 좋고 cost는 비용이기 때문에 낮추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항상 이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price가 높아졌을 때 quantity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best는 price를 오히려 줄이고 quantity를 더 많이 늘리는 방안을 선택을 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언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substitutes, 대체제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 P와 Q의 이 변동, 이 연관성이 달라집니다. 자, 대체제라는 거는 시장에서 이 기업의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건 또는 다른 기업이 많을 때 이제 substitutes가 man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제가 많다는 의미는 커스터머들이 굳이 꼭 이 기업의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프라이스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은 거죠. 다른 경쟁자들에게 퀄리티가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substitutes가 많은 시장에 종사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프라이스를 낮추고 퀄리티가 높아지는 방향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프라이스를 낮추는 거 외에 퀄리티를 그러면 높이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프라이스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Q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마케팅 스트래티지를 바꾸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할인 원뿔원 세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제품을 사면은 덤으로 추가로 어떤 서비스 제품을 함께 준다든지 이런 식의 마케팅 스트래티지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4장에서 이제 다루기로 하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COGS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COGS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드는 이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시로 들어서 raw materials 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labor cost 인건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항목들을 줄여서 결국에는 GPM을 올리는 게 최종 목표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울 부분은 net profit margin입니다. net profit margin의 경우에도 net profit의 정의를 알아야 이 net profit margin이 어떤 비율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net profit margin에서 net profit sales revenue를 보면 net profit은 결국에는 아까 gross profit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을 빼준 게 gross profit이라면 net profit은 그 외에 드는 other expense를 추가적으로 제외한 이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금액, other expense, 한국말로는 판관비와 관리비라고 또 하는데요. 이 other expense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예시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콜릿 공장이라고 합시다. 초콜릿 팩토리가 있으면 공장 자체가 있겠죠. 공장에서는 초콜릿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 생산하는 공장 외에 마케팅이나 아니면 HR이나 사람들이 일하는 이런 건물
또한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다고 칩시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cost of goods sold 같은 경우에는 이 초콜릿을 만드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 모두를 포괄합니다. other expense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예시를 들었던 이 강남에 있는 건물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는 아까 제가 쿼그스에서 인건비 예시를 들었잖아요. 이 공장에서도 인건비가 발생하고 이 초콜릿 공장, 초콜릿 기업의 건물에서 일하는 이런 인플로이들의 인건비도 발생을 해요. 이때 이 레이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쿼그스에 들어가고 other expense의 경우에는 같은 인건비지만 인건비는 이제 other expense에 들어간다는 점 유의를 하시고 시험에서 종종 뭐 labor cost, machinery cost 등의 리스트를 줘요. 그 리스트를 알맞은 금융 용어와 매칭을 시켜서 뭐 아까 말했던 이게 cost of goods sold인지 other expenses인지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식이 주어져도 식이 틀릴 수도 있고 분석을 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net profit으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GPM이랑 크게 다를 게 없죠. 사실은 sales revenue 마이너스 cost of goods sold 추가적으로 other expenses를 뺀 거니까요. 그러면 net profit margin을 올리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sales를 PQ로 나눠서 PQ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COGS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other expenses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other expenses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rent fee, 아까 말했던 salary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케이스 시험에서 보는 케이스의 내용에 따라서 이 임대료가 cost of goods sold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other expense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net profit 같은 경우에는 net profit before tax and interest가 있고요. net profit after tax and interest가 있어요. 이 net profit의 before tax and interest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세금과 만약에 이 기업이 타 단체,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구들에게 돈을 빌렸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 이 이자 비용 같은 거를 포함하기 전, 후로 이제 net profit을 나눌 수 있는데 이 net profit margin을 구하는 경우에 other expense, net profit margin을 구하는 데에 이 net profit은 net profit before tax and interest rate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net profit 같은 경우, 이 ratio 같은 비율들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돼요. 비교 분석이라는 건 처음에 저희 예시에서 봤던 이런 firm들과의 비교 분석도 있지만 이 동일한 firm에서의 뭐 과거 3년 전 뭐 수치들을 3년 전부터의 수치들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비교를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이 tax, government related 비용 또는 이런 financial institution과 관련된 이런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본 영업과 상관없이 변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때는 제외를 시켜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NPM 같은 경우에는
net profit before tax and interest 숫자를 활용을 해서 총 퍼센티지를 구합니다.